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요. 그러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라는 거를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왕은 비타민 C라는 거죠. 아, 네. 비타민 C. 네. 또 비타민 C 선구자시잖아요. 네. 엄청난 양의 비타민 C를 주사해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행쇼 진행을 맡은 배소민입니다. 오늘은 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비타민C 선구자 이왕재 박사님, 그리고 미의 선구자 반재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을 함께 모시니까 화면도 꽉 차고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오늘 저도 그래서 혼자 오지 않고 제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네, 좀 못된 친구긴 한데요. 네. 진짜 친구인 줄 알았네. 이렇게 활성산소 못되게 생겼죠? 야. 네, 활성산소를 친구야, 데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친구라고 하는데 또 두 분이 활성산소 전문가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활성산소의 죄목을 낱낱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활성산소의 죄목 뭐가 있을까요? 아니 활성산소가 뭔지를 알아야 사람들에게 그쵸, 그쵸. 왜 이놈이 죄인인지 네. 친구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맞습니다. 자,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어렸을 적에 우리 시청자들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산화수소라는 걸 써본 적 있죠? 옥시풀. 네. 과산화수소 언제 써요? 소독약으로 썼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장난이 심해가지고 맨날 여기를 다쳐서 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 그걸 이렇게 바르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거품이 안 나면 예, 이거 유효기간 다 지났다. 네. 약방에 가서 하나 새로 사오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새로 사온 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솜에다 묻혀서 하면 부글부글 막 거품이 나잖아. 네. 소독이 돼요. 그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이 H2O2예요. 네. 물이 H2O야. 예. 물에 강제로 산소 하나를 붙여놓은 거야. H2O2.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에 놔주면 안정된 물하고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렇군요. 떨어져 나오는 산소. 네. 그래서 그 산소가 굉장히 공격력이 강해요. 그래서 내 상처난 곳에 그걸 바르잖아? 네. 바르면은 거기는 균을 다 죽여. 근데 균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세포도 다 죽여요. 그러면 그 죽은 세포들 밑에서 새 세포가 싹 올라오면서 상처가 아무는 거야. 네. 그러니까 활성산소라는 거는요, 그냥 모든 주변에 있는 물질을 그냥 파괴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이 파괴력이 강한 물질이다. 그렇군요.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네. 너무나 불행하게도 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숨을 쉬잖아요. 산소를 쓴다는 거 아니야. 그 산소,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산소조차도 예.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평균 5% 정도가 활성산소로 바뀌어요. 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노화의 이론의 근간이 되는 현상이에요. 네.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아마 박사님 1시간 들어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그 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리 유전자 중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전자 말단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분화 과정에서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이제 어느 순간 세포가 멈추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가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말하자면 노화와 가장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텔로미어를 공격하는 게 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오. 무슨 말이냐면 그 노화하고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텔로미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그 부분을 그 고리를 공격합니다. 텔로미어 길이 그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온갖 병이 생깁니다. 뭐 심혈관계 질환, 뇌질환, 뭐 암, 암까지. 모든 병과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암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네. 정말 더 무서워지는데 암까지가 아니라 암이 제일 많이 생겨요. 네.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이 네, 가장 네, 네. 많이 생기는군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우리의 DNA도 공격을 하고 또 우리의 세포막도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그 활성산소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메커니즘을 저는 뭐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혈관이 망가지는 거에 대명사가 우리 동맥경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맥경화가 생기는 시작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네. 혈관 내피가 손상이 안 되면 절대 동맥경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체중이 100kg인 어린이는 동맥경화가 아직 안 와 있어요. 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거기 침착이 안 돼요. 그런데 혈관이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네. 그게 언제냐면 옛날에는 한 5, 60대쯤 되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20대부터 시작을 해. 오. 그래서 30대 초반에 혈관이 막히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응?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원인이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그냥 정상적인 그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5% 생기던 것이 이제는 훨씬 많은 양이 왜? 습관적 과식과 극단적 스트레스가 그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현대인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 음식도 맛있고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지 돈 좀 더 벌려고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야. 진짜야. 연령에 관계없이 그렇죠. 잘 스트레스의 살아보고 종류가 싶어서. 다를 뿐이야. 네.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대로 맞습니다. 스트레스. 그 뒷바라지하는 엄마는 애들이 공부 못해서 스트레스. 네.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가요. 현대인은 진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의 양이 확 늘어나요. 또 하나는 이제 활성산소가 우리의 외모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 이 피부가 우리가 보통 자외선을 보면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산화가 되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파이버나 탄성 섬유죠.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결국은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항산화제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내면의 노화와 우리의 피부의 노화에 활성산소가 아주 주범인 거죠. 그러면 네. 활성산소를 좀 줄이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젊었을 때부터 이 활성산소 관리를 하시는 게 오. 네, 가장 중요하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우리 박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활성산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왜? 우리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항상 많이 먹고 네. 과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일단 그런 거를 물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라는 거를 이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항산화제.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 오. 그거의 왕은 비타민 C라는 거죠. 네. 비타민 C, 네. 또 비타민 C 선구자시잖아요. 네. 그럼 활성산소를 잡는 것은 비타민 C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럼 비타민 C를 어느 정도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정량에 대한 얘기예요. 뭐 사실은 제임스 린드라는 영국 해군 군의관이 처음으로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릴 때 네. 어떻게 하면 살리는가 실험을 한 게 오렌지 2개야. 오. 오렌지 2개가 비타민 C가 60mg이야. 딱 그 적정량이군요. 그래서 60mg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1912년에 네.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야, 그 제임스 린드가 보고한 리포트를 보니까 60mg 정도 먹으면 안 죽어요. 죽질 않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는 양으로 정한 거야. 건강에 도움되는 양으로 정한 게 아니라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 양을 정한 거를 그게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동물들이 비타민 C를 어느 정도 많이 만드냐면 네. 그 보통 우리가 1000ml짜리 뭐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1000ml짜리. 근데 우리 체중으로 따지면은 뭐 한 10,000에서 20,000 정도 먹어도 그 양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비타민 C를 만들고 있어요, 동물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정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한 번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딱 6시간밖에 안 가요. 6시간 동안 작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작동을 덜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활성산소나 스트레스의 공격을 받으니까 네. 어떻게 돼야 돼요? 비타민 C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혈액을. 그러면은 몇 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될지 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네. 6시간 간격으로 네, 좀 네, 먹어주면 굉장히 네.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우리 반 원장님께서도 네. 비타민C를 오랫동안 섭취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좀 덕을 보셨는지요? 수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술 받는 분들이죠. 네. 수술 받는 분들도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인데 수술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죠?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신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니까 수술하신 분들한테 비타민C 주사도 놓고 또 비타민C 복용을 하게 함으로써 확실히 그런 회복이나 그런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또 말씀을 나눴는데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럼 암에도 좀 비타민C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요. 그러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 변형된 유전자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야. 활성산소가 없애주면은 그만큼 돌연변이가 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구로 복용하는 비타민C 6시간 간격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드신 비타민C는 암이 새롭게 생기는 거를 막아줘요. 오. 암 예방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내가 실험을 해보면 고용량의 비타민C, 고용량의 비타민C는 먹는 거는 도저히 그 용량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주사를 놔줘야 돼요. 네. 주사는 우리가 주사를 넣는 것만큼 농도가 올라가는 거야. 오. 먹는 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올라갈 수 있는 농도의 한계가 있지만 네. 주사는 정맥 주사로 넣어주는 양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요. 그렇네요. 반 원장님하고 가는 병원이 네. 엄청난 양의 비타민C를 주사해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네. 실제 저는 평생을 실험실에서 고용량의 비타민C가 어떻게 암은 죽이고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는가 네. 그 메커니즘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C는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만 죽인다 하는 그런 게 이제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2017년에 미국의 아이오와 메디컬 센터에서는요 대규모 임상시험을 해서 엄청나게 좋은 세계적인 가장 네. 탑 클래스의 암 학술지에도 발표가 됐을 정도로 이제는 학술적으로 이제는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술적이고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 6g 아니에요. 암 환자는 100g 주사를 해요. 6g을 먹는 거하고 6g을 주사하는 것도 6g 주사하는 게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거를 거의 16배를 주사를 심지어는 20배를 맞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비타민C가 독성이 있으면요. 암 환자들은 독성이 더 약해요. 네. 건강한 사람들은 견뎌요. 독성이 있어도. 그런데 암 환자들은 더 약한데 그 약한 분들에게 120g까지 주사를 해도 암은 죽고 환자는 살아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서 혹시 무슨 부작용이 생길까를 걱정하면서 무슨 몸이 큰일 날까 봐 걱정하면서 드시는 거는 진짜 넌센스라는 거예요. 박사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말이 있어요. 물보다 부작용이 적다. 물보다. 네, 마음 편하게 비타민C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암도 막을 수 있고 또 노화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왕재 박사님, 반재상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비타민C 정보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